이런 환자가 왔을 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유방암이었고 의사로서 뭘 할 수 있을까? 비타민 치료를 하세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성분은 하나인데 먹는 양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먹는 걸로 주사를 대체할 수 없다. 다른 영역이다.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자연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치료해 오셨어요. 그 원장님만의 암 치료의 핵심 뭐가 있겠습니까? 보시는 영상은 저희 병원에서 암 환우회 모임을 가끔 합니다. 그때 어느 저분이 4기암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작한 곡을 부르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내용인즉슨 뭐 열심히 살자, 운동하자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저는 이제 암 환자분 지 한 20년 되는데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유방암이었고 의사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땐 암에 좋은 게 뭐야? 뭘 먹어야 돼? 무슨 치료를 해야 돼? 어느 항암은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자연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거에 있습니다. 지켜봐요? 지켜본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요즘 그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제시도 하기는 하나 제일 큰 저의 요즘 보람과 역할은 옆에 있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치료를 얘기하는 건데.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죠. 병 자체를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수술항암 방사선을 하시면 되죠. 건강하고 싶다. 그 암 말고 사람이 건강하고 싶다. 그럼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암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아픈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암 자체, 질병 자체에 집중해서 의사생활을 30년 했는데 요즘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하나 그 이외 것들도 뭐 마음 치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자연 치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같이 해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해나가는 과정을 봐주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가끔은 교감도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큰 보람도 있었고 역할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의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종교의 영역이라든지 심리학의 영역 아닙니까? 의학도 네. 메디슨 이즈 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칼을 대고 약을 쓸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 뭐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얘기죠. 가장 큰 의사는 시인이다. 그런 것처럼 그 역할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86학번인데 그 당시 저희 학생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 어떤 의사를 선택할래? 실력이 있는데 싸가지 없는 의사가 좋아?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만 따뜻한 의사가 있어요. 치료 목적이라면 맞죠. 싸가지가 없어도 치료를 해줘야죠. 맞죠. 그 목적에 정확하면 됩니다. 내가 암을 없애고 싶고 줄이고 싶고 암이 있나 없나를 알고 싶으시면 표준 치료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항암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영역은 임상입니다. 심리치료, 영성치료, 에너지치료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양치료하면서 비타민 치료하면서 운동 얘기하면서도 그런 영역을 깔고 가니까 저도 보람이 있고 훨씬 더 결과도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언뜻 그래. 비타민 치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비타민 치료를 하세요? 그 비타민 우리가 그냥 먹는 비타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선이 있죠. 영양치료, 비타민 네. 치료 그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크게는 영양치료, 섭생의 문제죠. 뭘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일상생활에서의 식사도 있지만 병원 안에서 하는 영양치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주사 형태의 영양 이른바 비타민C 주사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주사의 영역이죠. 근데 좀 더 넓게는 그거를 포함한 그걸 기본으로 한 먹는 거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비타민 주사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량의 비타민이 혈관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이제 하루에 비타민 2알 먹는 거 이런 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성분은 하나인데 먹는 양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조금 먹을 때는 빨리 흡수하고 얼른 흡수율도 많지 않은데 기껏해야 50에서 30%인데 얼른 배출하는데 고용량을 넣으면 혈중 농도가 다르게 반응한다 라는 논문을 어렵게 가져온 것이고, 빨간 거는 비타민C를 주사했을 때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1.g을 주사로 주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한 4시간 만에 쑥 떨어지죠. 네. 근데 밑에 깔려있는 애들은 경구로 먹는 겁니다. 뭐 1g, 2g, 10g, 100g을 먹어도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어느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비타민C 성분은 하나이나 먹는 거와 주사에 따라 다르다. 혈중 농도가 다르니 그에 따라서 효과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물어보신 질문은 먹는 걸로 비교하면 비타민C 주사는 얼마만큼인가 인데 먹는 걸로 주사를 대체할 수 없다. 다른 영역이다. 라는 게 기본 대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 갖고 있는 레몬 하나가 비타민C 용량 하나 먹으면 저 정도 올라간답니다. 레몬 하나 먹으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한 10마이크로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흡수율은 이 정도 되고, 반하여 주사를 맞으면 10g을 맞으면 혈중 농도가 한 1600에서 5700, 그냥 뭐 최소한으로 2000 마이크로몰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비타민C 10g을 맞으면 경구 비타민C 한 200알 먹은 정도의 값어치로 하니까 한 알당 한 500원 하니까 1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냥 억지로 한번 계산하면 저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확 올라갔다가 꺼져서 쭉 가요. 네. 그럼 이거 자주 맞아야 되는 겁니까? 밥을 하루 3끼 먹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비타민 C, 이런 수용성 비타민, 우리가 비타민이 두 가지가 있죠. 물에 녹는 수용성, 기름에 녹는 지용성. 지용성이 4개밖에 없습니다. A, D, E, K.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먹으면 얼마 있다가 오줌으로 빠져나가죠. 지용성은 그에 반해서 기름에 녹습니다. 우리 몸 안에 축적되죠. 그건 우리를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3번이고 4번이고 먹어야 돼, 맞아야 돼? 그게 맞죠. 몸에 잔존하지 않고 할 일하고 다 나간다.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할 일은 다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비타민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암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암의 시작 단계, 그다음에 뭐 항암 치료, 뭐 수술, 회복기, 언제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항암 주사를 하면 겪는 과정 3주 사이클을 표로 그린 겁니다. 처음에 빵 하고 항암을 하면 본질적으로 항암 치료가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겠죠. 더불어 부수적으로.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거, 후기에 나타나는 거. 같은 3주 사이클 안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거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 환자들이 알죠. 미식거려, 머리털이 빠져, 또 핏똥을 싸. 이 정도는 뭐 힘들지만 의사들이 걱정하는 건 후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몸엔 더 치명적인 거, 골수가 억제된다 등등등. 이 과정을 겪을 때 환자분들은 처음 겪죠. 근데 우리 의사들은 경험값이 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으니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칠지를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스꺼리고 힘들 때, 그리고 나중에 골수가 억제돼서 감염에 취약해질 때가 있는데 이걸 대비할 수는 없을까? 영양학적으로. 그래서 언제가 좋다는 건 없습니다. 항암 전후, 수술 전후, 방사선 전후에 각각 맞춰서 적절한 치료 타이밍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선택인 것이죠. 항암이 힘들다고들 하셔요. 1, 2차 할 때는 모르세요. 뭐 생각보다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 뒤로 갈수록 기초 체력이 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체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엔 잘 모르다가 2차, 3차, 5차, 6차 가면 처음엔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그때 가서 영양치료를 하거나 보충하면 처음에 한 거에 비해서는 좀 효과가 떨어지죠. 해야 된다는 아니라 한다면. 그래서 질문하신 건 언제 뭘 해야 되냐, 그 각각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 시점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미리 알고서 대처하시는 건 좀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암 뭐 수술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암 수술 후 5년이 지나서도 암이 나타나지 않으면 완치 상장을 주시더군요.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비타민 치료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하면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영양치료, 그게 먹는 게 됐든 주사가 됐든 그 목적을 정리한 표입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수술항암 방사선 전후에 정상세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물론 잘 먹고 식사 말고 영양치료, 뭐 주사가 됐든 경구가 됐든.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퀄러티 오브 라이프, 잘 먹고 잘 사고 통증이 좀 덜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제일 큰 것은 미래의학에서는 5년이 지나고 요즘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5년 동안 잘했는데 잔존 내지는 재발, 미세 전이를 걱정하시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해당하는 주사가 있기도 합니다. 꼭 주사만이 아니라 주사의 영역도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있고 날트렉손도 있고 커큐민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선택지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한 정도의 그 말기암 환자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주사요법의 영양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6개월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맞을 수도 있지만 효과를 보고 체질이 바뀌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해야 기본 치료를 했다라고 하고 재발과 전이가 없다면 그 다음엔 유지요법으로 넘어갑니다. 뭐 격주를 하든 한 달에 한 번 해서 쭉 끌어가는 걸 권하고 있고 말씀하신 말기암 때도 비타민 치료, 수액 치료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암의 기수가 4기가 있죠. 1, 2, 3, 4. 또 뭐 말기라는 표현도 있고 쉽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먹는 영양제도 분류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밥 대신인 거죠. 밥을 대체하진 못하죠. 밥을 못 먹는 상황일 땐 건강보조 식품이라도 첨가할 수 있는 거고 그것마저도 경구로 못 먹는 상황일 때 위장관 수술을 했을 때 간이 안 좋을 때 빨리 어떤 성분을 주어야 할 때는 주사라는 문명의 이기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성분은 밥이랑 똑같아요. 그거는 정상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암 진단 받자마자도 할 수 있는 거고 항암 방사선 전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중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끝나고 유지요법 할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에서도 가보시면 하나씩 꽂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도 수액 치료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훌륭한 선택지 중에 하나다. 그럼 암 치료할 때 이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거니까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텐데 일단은 뭐 6개월 단위로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현 시점 2025년 현점 바깥에서 하고 있는 면역이야 영양치료에 하는 것들 분류를 보면 대개 한 이 정도 됩니다. 주사를 맞거나 영양주사, 뭐 면역주사라고 맞거나 또는 뭐 온열이니 산소니 고주파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질문을 답할 때마다 힘들었던 이유는 일반론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50kg인 사람이 수술 전후일 때와 아기가 수술 전후일 때 주사 주는 용량과 성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대략 얘기하면 비타민 주사는 싼 거는 10만 원, 비싼 거는 한 2, 30만 원 정도 합니다. 1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1회죠. 그 안에 비타민C 이외에 또 상황에 따라서 뭐 글루타치온을 준다, 셀레늄을 준다 등등을 주면 또 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병이 생기고 나면 치료 비용이라는 게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건강할 때는 가성비를 따져서 좋은 거, 뭐 효과적인 걸 할 수 있지만 아프고 나면 그 값어치가 되게 돈에 따라가진 않습니다. 뭐 1억 원짜리 치료가 평소에 10억 원짜리 효과도 없을 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죠. 마치 그건 생명에 치명적인 산소와 물처럼 그 아프고 나면 그 값이 그닥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아프고 나서 뭐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 뭐 일본 가서 중국 가서 유럽 가서 맞고 오시는 분들 보는데 그때 가서 그 1, 2억짜리 주사가 평소에 뭐 10만 원짜리 주사 효과만도 못할 때가 많죠. 가성비가 떨어지죠. 이게 비타민 치료에 대해서 이 비타민 치료에만 의존하다가 그 치료 시기를 뭐 수술 시기라든지 놓칠 수 있다. 뭐 어떤 부정적인 시선 같은 것도 있습니까? 많죠. 세상이 밝아져서 정보가 누구나 있잖아요.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워서 자기가 찾는 것만 자꾸 찾다 보니 어느 순간 외골수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머 누구는 항암을 하고 싶고 누구는 방사선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찾아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 치료에 대한 어떤 거부감, 뭐 너무 무서워, 어쩌고 저쩌고 누가 수술하다 죽었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그거는 외면한 채 대안만을 좀 찾다 보니 어느 순간엔 그걸로 나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 뭐 뭘 먹고 어떻게 해서 났어 거기에 몰입해서 표준 치료를 외면하거나 지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많이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오면 뭐라고 했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거를 병행하거나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이것만을 하면 시간을 놓칠 수 있다라고 그들의 판단을 교정하려고 했었죠. 근데 요즘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 가장 절박한 거는 그들이거든요. 그 선택을 했을 때 많이 고민을 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비타민 치료로 모든 걸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비타민 치료를 빌미로 해서 그들과 만나면서 좀 더 최선의 선택을 잘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혜영 원장님하고 암에 대한 치료에 관한 얘기 또 비타민 관련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